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치과 김기영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이 사랑니에 대해서는 이 환자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이것도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크게 들립니다. 네.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오른쪽 아래에 요 사랑니를 이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런 궁금증이 있어갖고 이제 내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혹시 이제 증상은 어떻고 뭐 지금 과거에 어땠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예전에 1, 2년 전에 치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사랑니가 있다는 걸 알았고 네. 네,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네. 이제 양쪽 네 군데 다 있어서 네. 대학병원을 가서 네. 이렇게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병원에 문의를 해봤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사랑니 빼는 거 너무 아프다고 들어가지고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특히 오른쪽 아래쪽 어금니 그 사랑니 부분이 몇 달에 한 번씩 이게 자라는지 조금씩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통증은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충치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랑니가 계속 자라는 것 같은 느낌 하나랑 네. 그다음에 이제 충치가 생기면 이제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따로 아프거나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픈 거는 없었고요.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약간 거슬리는 정도 약간 네, 그 정도가 다예요. 아, 네. 거슬리는 정도? 네. 그래서 이 사랑니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꼭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뽑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네. 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꼭 뽑아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적응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질병 상태일 경우가 꼭 뽑아야 되는 경우예요. 네. 질병 상태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치가 있거나 네. 이 주변에 잇몸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병 상태에 있다 그러고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발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증상이 없어도 네. 안 아프고 안 불편해도 우리가 뽑자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질병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충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데 이런 충치가 약간 있다고 해서 이 사랑니를 꼭 발치를 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이게 아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깊게 뭐 들어가지도 않고 겉에만 있는 충치라서 이런 충치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거나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잡아서 이 사랑니에 그런 초기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발치를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우식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 여기가 잘 닦고 관리가 잘 되면.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니와 이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에 충치가 있냐, 네. 뭐 잇몸 질환이 이 주변에 있냐, 이걸 치관주의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제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경우는 아닌데 네. 그러면 약간 그 거슬리는 정도, 네. 그 정도가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야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니가 그런 게 이제 강할수록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야 이거는 내가 별로 안 불편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얘가 조금 더 나중에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네. 그 정도라면 우리가 지켜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본인이 느끼기에 이 수술에 대한 그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요런 걱정 정도도 다르고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수술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귀도 못 뚫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술이 귀뚫는 수술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술은 수술인데 이런 수술도 별로 겁이 별로 없고 그냥 나는 걱정도 되고 아예 안 불편한 게 아니고 가끔 불편하니까 그냥 발치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 걱정도 좀 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 조금 지켜보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는 뭐냐면 발치를 했을 때도 장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치를 하고 나면 이 사진을 잘 같이 보시면 요게 발치를 했어요. 네. 발치를 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면 이 뼈 속에서는 요만큼이 이제 구멍이 나게 되겠죠. 네. 이게 뻥 뚫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뼈로 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가 있는 부분에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턱뼈가 이렇게 하얗게 차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잇몸으로 다 덮이겠죠. 네. 이게 다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요 주변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잇몸으로 싹 덮여 있는 것보다 얘가 있음으로 해서 요 주변이 안 좋아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습니다. 네. 관리하기도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씹는 상태에서 이 볼살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 일로 들어갔을 때 볼살이랑 사랑니랑 요 위에 사랑니도 있거든요. 네. 요 부분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자꾸 이 잇몸을 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씹혀지면은 여기 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요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 없이 잘 발치가 됐다, 그리고 여기 뼈가 잘 찼다, 그리고 그거를 잇몸이 깔끔하게 덮었다 했을 때는 그 상태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수술이 아주 문제가 없이 잘 되면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 지금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꽤 가깝습니다. 네. 꽤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 이상의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높진 않지만 있긴 있고, 만약에 생긴다면 아래 입술, 턱, 이게 피부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우리가 발치를 하는 건데, 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거를 발치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리스크 같은 게 만약에 없이 수술을 한다면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가 전혀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네. 아무리 수술을 자기가 잘해도 리스크의 확률이란 건 존재하거든요. 네. 다만 그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조심하면서 할 뿐이지, 그런 확률 자체는 있고, 또 수술한 다음에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부을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아플 거고, 피도 좀 날 수 있고,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죠. 네. 그거는 환자로서는 어느 정도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내가 발치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좋냐, 요거를 정보를 다 들은 다음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뚫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네. 다 들어보니까 네. 지켜보는 쪽. 지켜보는 쪽이 낫겠죠? 그래서 이 수술은 이제 난이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쏠려 있죠. 네. 그쵸? 이 앞에 쪽으로 쏠려 있고, 네. 얘는 뒤쪽으로 누워 있어요. 네. 앞쪽으로 누워 있고 뒤쪽으로 누워 있고, 누워 있는 방향이 다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난이도, 수술의 난이도로 봤을 때 요 오른쪽이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후유증도 더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후유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얘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수술을 선택할 때 손해가 조금 더 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사실은 조금 쉽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조금 거슬린다면 발치를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거고, 지금으로 이 상태나 질병 상태냐 아니냐, 증상이 있냐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뽑는 게 더 좋을까 지켜보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네. 판단하시기에 지켜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예, 저도 그 선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선택하셨고, 다만 지켜보는 것에도 단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요 주변에 관리가 잘 안 되면 네. 잇몸병이 생기거나 요 아주 미약한 요 충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치를. 예, 요 뒤쪽이 잘 닦이도록 칫솔을 깊게 넣으면 약간 구역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면 구역질도 덜 나면서 여기를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상담 끝나고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그런 거 설명을 좀 듣고 가시고, 이런 거를 연습하시면 잘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시는 거고, 요 사진은 한 2년에 한 번은 찍으시는 게 좋아요. 2년에 한 번은 요 큰 사진을 찍으셔서 혹시 요 주변으로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상이 생기고 있는지를 엑스레이 상에서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눈으로도 관찰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 하시면서 눈으로 검사하시고, 2년에 한 번씩은 방사선 검사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무 이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충치에 대해서 궁금하셨는데, 제가 이제 엑스레이 보고 크게 이상이 보이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명확하게 이거는 이상이 있다라고 볼 부분은 없는데, 육안으로 보면 아말감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하셨어요. 네. 아말감이 이제 많이 돼 있고, 좀 약간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약간 검게 혹은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데, 쓰시는 데는 별 지장은 없고, 요런 게 충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아말감이 예전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약간 날카롭게 깨진, 이건 깨져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약간 쏙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럼 기존의 아말감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가 날아간 거죠. 네.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새로 메꿔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폭 파인 데가 있으면, 뭐 깨소금 그 고춧가루 같은 게 여기 폭 파이면 양치질을 막 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안 닦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물이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여기에 충치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네. 우려가 있어서 원래 상태대로 잘 평평하게,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막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얘는 남기고 막아줄 수도 있고, 할 때 이것도 같이 벗겨내고 하얀 재료, 뭐 레진이나 GI 뭐 이런 재료로 이렇게 같이 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건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초기 우식이에요. 네. 초기 우식이고 깊진 않은데, 이런 것도 실런트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약간 평평하게 이런 데는 좀 막아주는 게 좋아요. 네. 다른 치아들은 막아놓은 치아도 있고 안 막아놓은 치아도 있는데, 다른 치아 막아놓은 데는 또 치아 우식이 생기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뭐 한다면 그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제거해서 뭐 레진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말감 한 거 이제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시니까 굳이 교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흰색으로 치아색 나는 걸로 교체하시는 거는 원하시면 가능하다. 네. 약간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네. 입을 벌리고 웃을 때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게 걱정이 되면 치아 색깔 나는 걸로 교체하면 깜짝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게 해결이 다 되셨나요? 어떻게? 그러면 제가 네, 이제 네. 내 쪽 다 사랑니가 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아까 그쪽은 지켜보는 쪽으로 했고, 나머지 세 네. 군데는 그것도 그냥 따로 통증 없으면 그대로 둬도 되나요? 다른 데도 통증이 없으면 네. 반드시
뽑아야 되는 그런 병적 상태는 아니라서 네. 지켜볼 수 있는데, 지금 왼쪽 아래를 보시면 네. 여기 약간의 이제 요 치아 주변으로, 네. 요 앞쪽으로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네. 네. 약간 뼈가 녹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으로 지금 막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잘 막혀져 있는데, 아무리 막혀져 있어도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증상이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치주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뼈가 조금씩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균이 들어가서 뼈를 녹이는 요 과정을 블락하고 싶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얘를 조심스럽게 발치하면 여기 뼈가 차는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의 난이도가 중요한데, 오른쪽 아래보다 얘는 발치하기가 훨씬 쉬워요. 네. 되게 리스크가 좀 더 적다고 해야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적으니까 발치를 할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신경에는 조금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경험상 이런 사랑니는 발치하고 나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사랑니 뒤쪽으로 누워있는 경우랑 얘랑은 조금 달라요. 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되면 마찬가지 이유로 발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얘보단 얘가 오히려 좀 발치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좀 다른 문제, 요런 게 이제 관리가 안 됐을 때 증상이 좀 불편해서 발치를 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지켜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향이 또 있으시고 하니까 충분히 지켜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또 그리고 위에 거는 지켜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사랑니랑 위에 사랑니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사랑니는 아래 사랑니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적어요. 네. 그래서 보통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좀 답변이 좀 시원하게 됐나요? 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